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돌로 활동했던 한 젊은 여성이 어떻게 한국으로 건너와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트와이스 때문에 한류에 빠진 일본 소녀가 연습생 시절에 혹독한 시련을 겪고 데뷔 실패의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게 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느낀 솔직한 경험담들과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은 많은 분들께 용기를 줄 것입니다. 과연 어떤 계기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치어리더라는 새로운 도전에서 어떤 행복을 찾았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일, 문화의 차이점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야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서 힘차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도 그녀가 일본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응원가를 부르고 한국 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은 마치 태생부터 한국인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야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아이돌로 활동했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야카는 인터뷰에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새로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특히 그녀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단순히 발음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감정 표현이나 억양까지도 자연스럽게 구사하죠.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감정적인 뉘앙스인데 아야카는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어요. 두산 베어스 팬들 사이에서도 아야카는 이미 인기 치어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응원 모습은 야구장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경기 중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모습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과연 일본에서 활동하던 아이돌이 어떻게 한국의 치어리더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그 시작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꿈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야카의 한국과의 인연은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녀는 일본에서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시절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고민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바로 트와이스의 음악이었어요. 처음 트와이스의 노래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정말 컸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K-팝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트와이스의 음악을 듣는 순간 뭔가 다른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야카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죠. 트와이스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은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와이스 멤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팬들과의 소통 방식이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해요. 트와이스를 통해 K-팝에 입문한 아야카는 점점 더 많은 한국 가수들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간단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가수들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지만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아야카는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다고 해요. 명동의 활기찬 거리,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열정적이고 따뜻한 정서가 그녀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여행 기간 동안 아야카는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했다고 해요. 길거리 음식의 맛, 화장품 가게의 다양함,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홍대와 신촌 일대에서 만난 젊은 문화의 역동성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는데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행이 끝날 무렵 아야카는 마음속으로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것이죠. 그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강한 끌림을 느꼈고 이는 그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꿈을 품게 된 아야카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져서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동시에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인터넷을 통해 한국 연예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회가 바로 한국연예기획사의 연습생 오디션이었어요. 오디션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댄스도 배우며 한국어 실력도 더욱 향상시켜야 했죠. 아야카는 이 모든 것을 병행하면서 오디션을 준비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녀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결국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디션에 합격한 아야카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연습생 생활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연습, 스케줄, 하루 23시간밖에 잘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견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야카의 회상 속에는 당시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보컬 트레이닝, 댄스 연습, 연기 수업까지 하루 종일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고,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어요. 더욱 힘든 것은 언제 데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데뷔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습생들과의 경쟁도 치열했고 스트레스는 날로 쌓여만 갔죠. 특히 일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획사에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데뷔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야카는 당시의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획사 측에서는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야카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꿈이 좌절된 순간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이 그녀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도전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겠지만 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아야카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한국에서의 꿈이 무너져 내린 충격이 컸죠. 가족들과 친구들은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했어요.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야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아이돌 활동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면서도 계속 한국이 생각났어요.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 들었죠. 아야카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고 해요. 한국에서 겪었던 시간들이 비록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성장감과 도전의식을 일본에서는 채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아이돌 활동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팬들과 만나고 무대에 서는 것 자체는 즐거웠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아이돌들의 활동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렸다고 해요. 나도 저기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아야카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치어리더라는 직업이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한국 프로야구 치어리더들의 활동 모습을 보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치어리더 문화를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있더군요.
일본에서는 치어리더가 단순히 응원만 하는 역할이었다면 한국에서는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종합 엔터테이너에 가까웠어요. 한국의 치어리더 문화를 알게 된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야카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죠. 치어리더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고 경기장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는 그녀가 아이돌로서 추구했던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프로야구의 치어리더들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살려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야카가 그동안 꿈꿔왔던 무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아야카는 다시 한번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치어리더 오디션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연습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가족들도 이번에는 좀 더 안심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이전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아야카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 오디션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이번에는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치어리딩에 필요한 기본 동작들도 미리 익혔죠. 특히 한국 프로야구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어요. 각 구단의 특색이나 응원 문화, 팬들의 성향까지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오디션 준비 과정에서 아야카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어요.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치어리딩에 필요한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한국 야구 팬들이 선호하는 응원 스타일도 연구했어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디션 당일 아야카는 긴장되면서도 설렘으로 가득했다고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오디션장에서 만난 다른 지원자들의 실력도 상당했지만 아야카는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에서 쌓은 아이돌 경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매력을 어필했죠. 심사위원들도 아야카의 진정성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외모나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치어리더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와 팬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중요하게 봤다고 해요.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전해졌던 것일까요?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꿈만 같았죠. 아야카는 당시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도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었다고 해요. 치어리더로서의 첫 무대는 정말 특별했다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응원을 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시련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팬들과 함께 응원하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감정은 아이돌 활동할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첫 무대에서 느꼈던 떨림과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아야카는 아직 치어리더 경력이 짧지만 벌써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진심 어린 응원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응원가를 부를 때의 열정적인 모습과 팬들과 소통할 때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죠. 일본 출신이라는 점도 팬들에게는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응원가나 라인 댄스, 손동작 등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돌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워요. 아야카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치어리딩은 힘있는 춤이 특징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배운 아이돌 댄스와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차이점이 새로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치어리더로서 활동하면서 아야카는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죠. 특히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해요. 연습생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한국 문화들을 이제야 천천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찜질방 문화가 정말 신기해요.
일본에는 없는 문화거든요. 아야카는 처음 찜질방에 갔을 때의 경험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우나는 물론이고 다양한 부대 시설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특히 찜질방에서 맥반석 계란을 먹으며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정겨웠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화의 차이도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한국은 화장지를 변기에 버려도 되잖아요. 일본은 따로 버려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들이 오히려 한국 생활에 재미를 더해주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실수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적응했다고 해요. 지하철 문화도 흥미로운 차이점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에 비해 한국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음식을 먹거나 통화를 하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요. 또한 지하철역에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야카가 가장 인상 깊어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은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편하게 말하고 바로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 오히려 더 진솔하고 효율적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외모 때문에 한국인으로 착각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길에서 한국말로 말을 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면 다들 깜짝 놀라시죠. 이런 에피소드들이 한국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정겨운 문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야카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특히 매운 음식에 대한 적응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김치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떡볶이나 불닭볶음면까지 잘 먹어요. 이런 변화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야구장에서 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문화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도 신기했다고 해요. 새벽에도 배달이 되고 정말 빨라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특히 배달앱의 발달 정도와 다양한 음식 선택권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런 편리함들이 한국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많은 문화도 깊이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팀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잘 챙겨줘요.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동받았어요.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그녀가 한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아야카가 치어리더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바로 진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과거 아이돌 활동을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돌 시절에는 항상 정해진 콘셉트와 이미지에 맞춰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돌 시절에는 상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센 콘셉트의 노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괴리감이 항상 있었죠. 아야카는 당시를 회상하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격과 무대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 사이의 간극이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해요. 특히 일본 아이돌 시장의 특성상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어리더로서는 제 원래 성격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바로 제 진짜 모습이거든요. 이런 자유로움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치어리더라는 직업 자체가 개인의 매력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분야라서 자신만의 색깔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해요. 팬들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아이돌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다면 치어리더로서는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다고 해요. 야구장에서 직접 팬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응원하는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이런 유대감은 아이돌 활동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경기가 끝난 후 팬들과 함께 기뻐하거나 아쉬워하는 순간들이 정말 진솔하고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치어리더로서의 무대도 아이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해요. 아이돌 무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느낌이었다면 치어리더는 순간의 감정과 에너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치어리더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아야카는 치어리더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모델이나 방송 활동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전의 실패 경험을 통해 더욱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일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경험들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서로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갖게 된 것도 그녀가 두 나라의 문화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단순한 개인적 성공을 넘어서 더 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은 더욱 확신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그녀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아야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의 절실함과 의지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성공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한 진정한 열정이었죠. 그 열정 속에는 지난 실패들을 통해 얻은 교훈과 더욱 성숙해진 마음가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도전이었어요. 부산 팬들과 더 친해지고 싶고 앞으로 한국에서 더 성장하고 싶어요. 아야카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순히 치어리더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지역 팬들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부산 사투리도 배우고 있다고 해요. 팬분들이 부산 사투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서 소통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이런 세심한 노력들이 팬들에게도 전해져서 더욱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치어리더가 되기 전부터 한국에 오기 위해 다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이전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많았죠. 이런 자세가 바로 그녀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의 결과였던 것이죠. 아야카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치어리더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이 그녀를 더욱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묻자 아야카는 주저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분들이 정말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특히 팀 동료들과 팬들,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녀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요. 아야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꿈을 향한 열정과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생활습관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모두 긍정적이었어요. 아야카는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그녀를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야카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녀의 경험이 담긴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야카가 한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아야카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날이 더욱 밝고 희망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의 전통시장을 보고 받은 충격, 그리고 그 충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글로벌 식품 안전 전문가로 세계 각국의 시장을 누비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온 사브리나 폴락이라는 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한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나라 시장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며칠 후 그녀가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모든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이 문화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인천공항에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사브리나 폴락, 미국 뉴욕 출신의 글로벌 식품 안전 컨설턴트였죠. 그녀는 세계 각국의 마트와 시장을 돌아다니며 위생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FDA와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로 지난 20년간 60여 개국의 식품 유통 시스템을 평가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남편이 바로 한국계 미국 입양아 출신이었거든요. 사브리나의 남편 데이비드는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결혼 5년 동안 남편의 고향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실제로 한국 땅을 밟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였죠. 사브리나,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나라야. 사람들의 정이 깊고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사브리나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어요. 미국과 유럽의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전 세계 시장들을 평가해왔습니다. 냉장고 온도부터 진열대 청결도, 유통기한 관리까지 모든 것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죠. 함께 온 동료 진아는 독일 출신으로 역시 까다로운 유럽 기준으로 시장들을 평가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여러 시장들을 함께 조사하며 현지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사브리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드디어 당신 고향에 왔네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 남편은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브리나,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네가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거야. 특히 우리 어머니를 만나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첫날 저녁, 호텔에서 다음날 일정을 점검하던 사브리나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시장을 누비며 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한국의 식품 유통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동료 진아는 이미 인터넷으로 한국 시장 사진들을 찾아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사브리나, 이 사진들 좀 봐. 과일이 그냥 길바닥에 놓여 있잖아. 이게 정말 선진국 맞나? 베트남이나 태국 시장과 뭐가 다르지? 하지만 사브리나는 직접 보기 전까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녀의 모든 평가는 항상 현장에서 시작되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8시 사브리나와 진아는 서울 중심가의 한 대형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신선한 빨간 딸기와 사과들이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그대로 길바닥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덮개도 없이 말이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오마이갓! 진아가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유럽이었다면 즉시 영업정지감이야. 식품이 직접적으로 외부 공기와 접촉하고 있잖아. 먼지, 세균, 각종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사브리나도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FDA가 곧바로 제재에 나설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생선 코너는 더욱 놀라웠어요. 큰 킹크랩들이 얼음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각종 생선들이 실외에서 바람을 맞으며 판매되고 있었어요. 온도 조절 시설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였죠.
사브리나는 온도계를 꺼내 측정해 봤는데 실외 온도가 15도 정도였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생선류는 반드시 4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말이죠. 사브리나는 메모장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관리 시스템 부재, 밀폐 포장재 미사용, 실외 진열로 인한 오염 위험, 냉장 시설 미비.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이 생각보다 깨끗했고 냄새도 역겨울 정도로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었죠. 다른 나라 시장에서 맡았던 비린내나 썩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과일을 골라 사고 생선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진열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한 아주머니는 딸기를 하나 집어 먹어보고 나서 아, 이거 정말 달콤하네라며 만족해하며 한 박스를 샀어요. 진아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상인이 사브리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딸기 하나를 건넸어요. 외국 손님 맛 좀 보세요. 어제 농장에서 막 따온 거예요. 사브리나는 당황했습니다. 위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순수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진아는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브리나, 먹으면 안 돼. 우리가 뭘 하러 여기 왔는지 잊었어?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사브리나는 조심스럽게 딸기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진 달콤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미국 대형마트에서 플라스틱 포장에 쌓여 나오는 그 어떤 딸기보다 신선하고 달콤했거든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완전히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아는 완전히 비판적이었어요. 사브리나, 이건 정말 미개한 시스템이야.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식품을 판매할 수 있지? 우리가 써야 할 보고서는 뻔해. 한국은 식품 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써야 해. 진아는 노트북을 꺼내 벌써 비판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브리나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알고 있는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진열 방식이었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그 딸기 맛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진아,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진열해도 음식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신선해 보였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먹고 있었고. 진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과학적으로 보면 저런 진열 방식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20년간 배워온 식품 안전 원칙을 잊으면 안 돼. 감정에 흔들려서 객관적 판단을 잃으면 안 돼. 진아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조사했던 자료들을 꺼내며 비교 분석을 시작했어요. 사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조사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분명히 비위생적인 냄새와 더러운 환경이 눈에 띄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브리나, 내일 우리 어머니를 만나봐. 한국 음식도 함께 드시고. 그러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거야.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30년간 동네에서 김치를 담가 나눠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신 분이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야. 사브리나는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사실에 조금 긴장했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게다가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데이비드,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사브리나. 어머니는 마음만 받으시는 분이야. 다음 날 아침, 사브리나는 일찍 일어나 시장 근처를 혼자 산책했습니다. 새벽 6시경이었는데 놀랍게도 상인들이 벌써 나와서 하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 과일 할아버지도 보였습니다. 물걸레로 진열대를 꼼꼼히 닫고 하나하나 과일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썩거나 상한 과일은 골라내고 신선한 것만 앞쪽에 진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 사브리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한옥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갈하게 가꿔진 작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분은 60대 중반의 단아한 여성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따뜻하고 자상해 보이셨죠. 어머, 사브리나구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라고 늘 이야기했어.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는 영어를 제법 구사하시면서도 따뜻한 미소로 사브리나를 맞아주셨습니다. 사브리나의 손을 꼭 잡고 반가워하시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집안에는 벌써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 그리고 방금 지은 듯한 하얀 쌀밥까지. 갖가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이 모든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머니,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답하셨어요. 손님이 오는데 대충 할 수는 없지. 우리나라에선 손님을 가족처럼 대접하는 게 예의란다. 특히 며느리는 내 딸 같은 존재니까 더더욱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사브리나의 그릇에 계속 음식을 덜어주셨어요. 많이 먹어. 미국 음식만 먹다가 우리 음식 입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어때?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사브리나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깊은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럼 30년째 우리 집 김치는 내가 직접 담그고 있어. 재료도 직접 고르고 정성도 많이 들이지. 김치는 사랑으로 담그는 거야. 식사 중에 사브리나는 시장에서 본 광경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한국 시장은 정말 독특해요. 과일이나 채소가 그냥 밖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생상 문제가 없나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놓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사브리나야,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야. 물건은 실내 위에 놓여 있는 거지. 그 할아버지가 30년째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시거든. 혹시 과일이 상했으면 바로 바꿔주시고 잔돈을 잘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찾아가서 돌려주시고. 그런 신뢰가 쌓여서 저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야. 사브리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시설과 규정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사람과 관계, 신뢰라는 측면을 간과했던 거죠. 근데 어머니, 위생이나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야. 정성과 책임감으로 하는 거지. 기계나 시설만으로는 진짜 신선함을 지킬 수 없어. 마음이 담겨야 해.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가 젊을 때는 냉장고도 제대로 없었지만 음식을 상하게 한 적이 없어.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몸으로 익혔거든.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사브리나는 혼자서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으로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시장은 벌써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하루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놀란 건 청소 과정이었어요. 모든 상인들이 자신의 구역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진열대도 하나하나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로만 닦는 게 아니라 적절한 세제를 사용해서 꼼꼼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도 쓸고 닦고 배수구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는 모습이었죠. 그 과일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보니 딸기 하나하나를 손으로 살펴보며 상한 것은 골라내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향까지 맡아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하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하셨어요. 그럼 손님들이 믿고 사가시는데 대충 할 수 있나? 40년째 이 일하면서 한 번도 상한 과일 판 적 없어.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설명해 주셨어요. 딸기는 아침 일찍 시원할 때 진열해야 해. 너무 덥거나 습하면 금세 상하거든.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만지는 앞쪽은 자주 바꿔줘야 하고. 과학적인 원리는 모르셨지만 오랜 경험으로 최적의 보관과 진열 방법을 터득하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회전율 시스템이었어요. 아침에 들어온 신선한 농산물들이 하루 만에 거의 다 팔려나갔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회전이었죠. 할아버지는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단골 손님들이 많거든. 언제 뭐가 나오는지 다 아시니까 신선한 것만 골라서 사가시지.
저녁 때 남은 건 할인해서 팔고, 점심 무렵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정기 위생 점검을 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온도 측정, 청결도 확인, 유통기한 점검까지 꼼꼼히 하고 있었거든요. 한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점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개선 명령을 내리죠라고 답해 주었어요. 오후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사과를 사고 가던 중에 아저씨, 잔돈을 더 주셨네요 라며 500원을 돌려주는 거였어요. 상인 할아버지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실수했네요 라며 감사해 하셨죠.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셀프 계산하고 가는 손님들, 잔돈 실수를 정정해주는 손님들, 서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사브리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곳의 시스템은 단순히 위생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상한 음식을 파는 상인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상인들만 살아남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온 사브리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식품 안전의 기준과 한국에서 본 현실이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이 실제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브리나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 계획했던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목부터 달랐어요. 트러스트 이카너미 인 코리어 A 뉴 패러다임 인 푸드 세이프티 매너지먼트. 한국의 신뢰 경제식품 안전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에는 한국 시장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상들이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은 서구의 식품 안전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이나 규정보다는 상인과 소비자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사브리나는 자신이 목격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기술했어요. 매일 아침 시행되는 철저한 청소 과정, 상인들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 빠른 회전율을 통한 신선도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와 상인 간의 상호 신뢰 시스템까지. 이곳에서는 CCTV나 엄격한 규제 없이도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신뢰의 결과다. 동료 진아는 사브리나의 보고서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브리나, 이게 뭐야?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잊었나?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브리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아, 나는 객관적으로 봤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사브리나는 보고서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먼저 올렸어요. 링크드인과 트위터, 그리고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게시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신뢰 시스템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이 유일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식품 안전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사브리나의 게시물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렸고 그게 순식간에 바이럴되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본 한국 시장의 신뢰 문화라는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게 이렇게 특별한 거였구나. 외국인 눈에는 이렇게 보였구나. 자랑스럽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사브리나의 소셜미디어에도 한국인들이 영어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브리나의 보고서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국제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신뢰 경제에 대한 당신의 보고서를 봤는데 인터뷰가 가능한가요? 이어서 BBC, 뉴욕타임스, 가디언지에서도 연달아 연락이 왔어요. 며칠 후 CNN 아시아 지부에서 사브리나를 인터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에 익숙한 전문가가 한국 시장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사브리나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며칠간 관찰해보니 이곳에는 규정이나 시설보다 더 강력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바로 신뢰입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평판을 걸고 장사를 하고 소비자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부정직한 행위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뉴스 속보로 다뤄질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식품 안전 전문가가 한국 시장의 신뢰 문화를 극찬했다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사가 보도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동료 진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사브리나의 인터뷰를 본 진아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나? 결국 진아는 혼자서 다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사브리나처럼 배우려는 마음으로 시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파는 김치를 맛보게 해주셨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언제 담그신 거예요? 어제 담근 거야. 우리 손녀 먹이려고 담갔는데 너무 많이 담갔네. 맛있지? 진아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에게 먹일 정도로 안전하고 맛있는 김치를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제공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품질 보증이 어디 있을까요? 규정이나 인증서보다 더 강력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진아는 사브리나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브리나, 미안해. 내가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어.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여기 사람들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 그런 마음이 진짜 안전을 만드는 거였구나.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그리고 진정한 식품 안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아도 자신만의 보고서를 쓰기로 했어요. 유럽인이 본 한국의 휴먼 터치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사브리나의 보고서와 CNN 인터뷰가 큰 파장을 일으키자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사브리나의 고향인 뉴욕의 몇몇 파머스 마켓에서 실내 판매 시스템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농부들이 직접 나와서 자신이 기른 농산물에 대해 설명하고 시식도 제공하면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브루클린의 한 파머스 마켓 운영자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사브리나의 보고서를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상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장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올랐고 재방문율도 높아졌어요. 몇 달 후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한국을 찾아와 신뢰의 한국 시장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사브리나도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였고 신뢰로 연결된 사회의 축소판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미국 공영방송에서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지 못했을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식 신뢰 시장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브리나가 국민 영웅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이 쏟아졌고 한국 정부에서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마지막 날 사브리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브리나야,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문화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고 세상에 알려줘서 우리도 미처 몰랐던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어.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사브리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식품 안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설이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비행기에서 사브리나는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나 시설의 앞선 정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 나는 미래의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봤다. 그것은 따뜻한 인간미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곳,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
1년 후 사브리나는 신뢰 경제 한국에서 배우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어요. 한국어판도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브리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귀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